그 마을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밤마다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였다. 도시에서 몇 시간을 더 들어가야 닿는 깊은 산속.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그곳엔 아직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옛날 일본에서 넘어온 귀신이 그곳의 지장 속에 봉인돼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지장이 깨지는 순간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았다. 그저 어두운 산속의 바람소리, 짐승의 울음이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괴물로 변했을 뿐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마을에 들어왔던 한 여행객이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북쪽의 오래된 가게 앞, 그리고 그 옆엔 북쪽 지장이 있었다. 그날 밤 누군가는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 밖을 나가지 않았다. 대문마다 부적이 붙었고 아이들이 울면 어른들은 속삭였다. 울지 마라. 팔적 귀신이 데리러 온다. 나는 그게 웃겼다. 이 시대에 아직 그런 미신을 믿는다는 게 말이다. 하지만 해가 기울 무렵 내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상하게 눅눅했고 멀리서 종소리 같은 웃음이 바람에 섞여 들어갔다.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 진짜로 존재한다고는 믿지 않았다. 20살이 되던 해 여름방학, 나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으로 갔다. 도심에서 3시간쯤 떨어진 시골 마을, 논과 밭, 그리고 오래된 신사 하나뿐인 조용한 곳이었다. 요즘 밤에 돌아다니지 말거라.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팔척 귀신이 또 나왔다더라. 에이, 그런 거 다 미신이라니까요. 나는 그저 웃어 넘겼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진지했다. 키가 8척이 넘는데 여자 목소리로 포 하며 웃는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마주치면 반드시 죽어. 할머니는 창문에 부적을 붙이며 절대 밖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였다. 그 얘기를 듣는 나는 그냥 그저 웃겼다. 도시에서 귀신을 본 적도 무서운 일을 겪은 적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그 웃음은 사라졌다. 새벽 2시, 나는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낮게 깔린 여자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어왔다. 창문 밖에서 바람도 없는데 부적이 흔들렸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무심결에 커튼을 걷어버렸다. 어둠 속 논두렁 너머에 서 있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건 인간의 실루엣이었지만 지붕 높이까지 닿을 만큼 키가 너무 컸다. 그 존재가 고개를 천천히 기울이며 입을 열었다.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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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그 순간 할머니의 방문이 벌컥 열렸다. 보지마! 이불 속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이었다. 나는 벌벌 떨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 뒤로도 그 소리는 몇 번이나 계속 들렸다. 때로는 멀어졌다. 때로는 가까웠다. 그리고 이내 새벽이 되면 그 소리는 멈추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노인을 불러왔다. 그는 내게 물과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팔척 귀신은 오래된 영혼이다. 사람을 유혹해 데려가지. 한번 눈이 마주치면 그날로 끝이야. 할머니는 그날 바로 나에게 도시로 돌아가라 하였다. 하지만 버스가 없었다. 그날은 마을의 축제날이었으며 결국 나는 하루를 더 묵을 수밖에 없었다. 밤이 되자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했다.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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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이번엔 더 가까이서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얼어 있었다. 창문 너머 무언가가 유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나는 커튼을 살짝 열었다. 그때 커다란 눈동자 하나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유리창에 닿을 듯한 가까운 거리.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눈에는 흰자만이 가득했다. 나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모든 전등이 꺼져버렸다. 다음날 아침 마을의 노인이 나를 찾아왔다. 너 그날 본 거지? 그렇게 말을 하곤 나에게 작은 병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종이 인형이 하나 들어있었다. 이건 봉인의 부적이다. 절대 깨면 안 돼. 그 귀신이 지금 너한테 흥미를 가졌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잡았다. 그럼 이걸로 막을 수 있어요? 모른다. 다만 팔척 귀신은 결계를 넘을 수 없지. 노인은 창문마다 부적을 붙이고 문에는 소금줄을 둘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서는 또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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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그
소리가 천천히 집 주위를 돌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게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하지만 너무나도 이상했다. 방 한켠에 있던 병이 깨져 있었던 것이었다. 안에 있던 종이 인형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한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컸다. 마치 그 발자국은 사람의 발자국 같이 보이진 않았다. 그 모습을 뒤로한 채 나는 그날 도시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 후론 나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몇 년이 흘러버렸다. 그 모든 게 꿈인 것처럼 나는 잊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 회사 근처 골목에서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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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뒤를 돌아봤을 땐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가게 유리창 너머로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 형체는 길고 비정상적으로 긴 팔, 그리고 웃고 있는 입이었다. 몇 년 전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에 할머니의 번호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마을의 북쪽에 있는 시장이 하나 깨져버렸단다. 그래서 그곳에 빈틈이 생겨 그곳이 도시로 나갔다고 하더구나. 그때 준 부적 아직 잘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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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위험한 것이 세상 밖으로 나와버렸다. 나는 다음날 바로 마을로 향해 곧장 노인을 찾아갔다. 어르신, 어떻게 해야 그걸 다시 결계 안에 가둘 수가 있죠? 노인의 얼굴은 한참 굳어 있었다. 노인은 망설이다 결심이 선 듯 천천히 숨을 내쉬듯 낮게 말하였다. 그것이 흥미를 가진 것만이 그것을 다시 봉인할 수 있지. 하지만 무리야. 너무 위험해. 노인의 말에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그것이 저한테 흥미를 가졌다고 했었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노인은 오래된 한숨을 내쉬더니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과 동정이 뒤섞여 있는 말투로 이야기하였다. 이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방식이야. 너 자체가 인간 부적, 즉 인간 결계가 되는 것이다.
네 피와 네 육체가 이곳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 효력이 나타나게 돼. 그래도 괜찮겠어? 네. 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내 노인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노인과 함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장이 깨져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그곳에 도착해 노인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오래된 부적을 지장에 붙이고 내 팔에도 그 문구와 똑같은 문구를 적었다. 부적이 적힌 팔에 붉은 실을 묶고 다른 한쪽은 깨진 지장에 묶었다. 그리고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쥔 채 붉은 실을 움켜잡았다. 그때 그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며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나의 거리가 거의 가까워질 때쯤 노인이 외쳤다. 지금이야! 나는 붉은 실을 잡고 있던 손에 내 피를 적셨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아마라, 아마라, 시온바하, 너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아마라, 아마라, 시온바하, 너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아마라, 아마라, 시온바하, 너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아마라, 아마라, 시온바하, 너의 자리를 지키거라. 그때 움켜쥐고 있던 붉은 실이 팽팽해지며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이내 잠잠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이 영영 사라지게 봉인을 하거나 죽이지는 못하였지만 다시는 이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것엔 성공하였다. 그렇게 나는 인간 부적, 인간 결계가 되어 이 마을에 남게 되었다. 단순히 그것만을 이곳에 가둔 것이 아닌 나 자체도 이 마을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것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별 다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되었든 이곳에 발을 들여 그것을 보았다면 절대 왼쪽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마을을 벗어나야 한다. 또한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 아침이 될 때까진 문을 열어주거나 창문을 여는 등 그것과 눈이 마주쳐서는 안 된다.